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 대비태세 확립 작전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며 전군 작전 지휘관들에게 적의 전술적 기습 도발에 대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신 장관은 강한 전투력은 공세적 기질에서 나온다며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라는 원칙대로 응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보낸 무기 컨테이너가 2천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북한이 보낸 무기는 방사포와 각종 포탄, 휴대용 대공미사일 등으로 추정하고 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분해해 컨테이너로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그리고 국군 간호사관학교 2학년생도들이 오는 6일부터 3주 동안 합동 순항훈련에 나섭니다. 국방뉴스는 순항훈련 동향 취재를 통해 13일부터 생도 바다를 품다라는 기획 프로그램을 13일부터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대비태세 확립 작전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면서 적의 전술적 기습 도발에 대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선제 사용 법제화에 이어 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며 핵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식량난, 경제난 관련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환하기 위해 직접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전투력은 공세적 기질에서 나온다면서 적이 도발하면 즉강 끝 원칙대로 응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투쟁을 예로 들며 적의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대비 계획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신 장관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 육성도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고서 작성과 회의 중심의 부대 운용에서 탈피해 거점과 작전 지역, 훈련장 등 현장에서 일하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2일 공군 작전사령부와 미칠 공군사령부를 찾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살피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의장은 먼저 공군 작전사령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해 3일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 등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효과적인 작전 수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연합훈련으로 제한 사항을 식별 보완해 결전태세를 완비할 것과 적 도발 시 즉각 출격해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능력과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김 의장은 미칠 공군사령부를 방문해 미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보낸 무기 컨테이너가 2천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 대가로 식량과 유류, 군사기술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정황을 2022년 중순부터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직전인 8월부터 러북 간 해상 무기 거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집중 추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이 추산한 러북 간 무기 거래량은 컨테이너 2천여 개 분량으로 152mm 포탄을 가득 채울 경우 100만 발 이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무기는 방사포와 야포, 전차를 위한 각종 포탄과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분해해 컨테이너로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정권 안정을 위해 식량과 유류를 우선 지원받고 향후 핵과 위성 등 군사기술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러북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북 간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북한 무기 체계의 기술적 진전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NCG 한미 핵협의그룹의 우리 측 대표단이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문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NCG 국방부 대표인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측 대표단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소재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를 찾아 미 측 대표단과 함께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 3 발사 현장을 공동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참관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 구현의 하나로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고, 한국의 미 ICBM 발사 참관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허태근 실장은 참관 직후 그간 한미가 함께했던 전략핵 잠수함, 전폭기, ICBM 등 미 전략 자산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에게 미국의 확장 억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번 공동 참관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이행이 견고한 것을 확인했고, 만약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한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귀한 국군포로 고 김성태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에게 애도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군 포로분들에게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 고인의 빈소에 직원을 파견해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 김성태님은 6.25 전쟁 당시에 1950년 덕정 전투에서 북한군의 포로로 잡혔으며 억류지에서 탄광 노역을 하다 2001년 탈북 후 대한민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 고인의 마지막 길에 조의를 표했습니다. 고인의 원소속 부대인 수도 기계화보병사단과 자매 결연부대인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도 조문을 통해 고인의 별세를 애도했습니다. 고인의 발의는 3일 오전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뤄지며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됩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후 지금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하셨고, 고인의 별세로 현재 국내에는 10분의 귀환 국군포로가 살아계십니다.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국가적 테러 상황에 대응하는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일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열린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 현장을 노소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테러범에게 피랍된 항공기가 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인질까지 잡혀 한시라도 빨리 구출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하자 관계기관 테러대응단이 순식간에 항공기를 둘러싸고 테러범을 제압합니다. 2일 인천공항 일대에서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이 열렸습니다. 다중 드론이 공항 내 진입함 테러범을 찾는 정찰 활동을 시작하자 곧바로 테러범을 식별하고 드론으로 진압합니다. 드론 시범은 최첨단 기술인 드론으로 테러를 막을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공항 일대 화학 테러가 발생하자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가 시민들을 구조하고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 육군 17사단 화생방 대대 등과 함께 오염물질 탐지와 제도까지 실시합니다. 이어 테러범의 항공기 피랍과 공항시설 난입이 발생한 상황,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과 인천공항 경찰단 대테러 기동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민을 구출해냅니다. 특히 이번 훈련엔 대한민국 최초로 군경과 함께 패스트로프를 하강했습니다. 탐지견은 테러 상황에서 후각을 활용한 최고의 탐지 능력으로 인간이 찾지 못하는 테러범과 폭발물을 탐지해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테러 대응 태세를 보여줬습니다. 국가 대테러 훈련은 단순한 훈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국민이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테러 관련 기관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 일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훈련이라고 느꼈습니다. 국내 대테러 관련 가장 큰 훈련인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에 707 특수임무단 중대장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707 특수임무단은 평시 국내외 대테러 및 인질구출 작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대원들은 일전불사를 각오하며 강한 훈련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대테러 센터는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해 국가 대테러 활동에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은 다양한 국가 전문기관에서 4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참여해 국가 테러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24시간 365일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안티드론 연구 개발과 최첨단 테러 진압 기술을 만들고 최선의 예방과 최고의 대응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험은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테러 상황에 즉각 대응해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방뉴스 노소정입니다.
육해 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2학년생도들이 조만간 합동순항훈련에 나섭니다. 3주간의 훈련을 완벽하게 이끌기 위해 승조원들은 막바지 점검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진해 해군사관학교 현장에 송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과 상륙함인 천재봉함이 나란히 정박해 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승조원들은 함정의 첫인상이나 다름없는 현문을 정비하고 페인트 칠을 하거나 격실마다 침구류를 교체하고 청소하는 등 관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쪽에선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대규모 부식자재도 실어 나릅니다. 해군은 오는 5일부터 3주 동안 이어지는 훈련을 위해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사와 해사와 공사 그리고 국군 간호사관학교까지 2학년생도 680명은 이번 합동순항훈련에 참가합니다. 합동중심사고를 키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승조원들은 독도함과 노족봉함, 천자봉함 등 국내 최대 규모의 함정 3척을 운용하는 만큼 출항 준비도 완벽하게 끝마친다는 각오입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사관생도뿐만 아니라 승조원도 모두 국가와 국군을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항해가 될 수 있도록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동행하는 대원들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PCR 검사를 받고 미리 함정에 머무르며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은 미국령인 괌을 거치는 등 다양한 일정을 통해 생도들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깨닫고 각 군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사관생도들은 함정 생활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강한 파도를 함께 이겨내며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3주간의 훈련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합동의 가치를 배워가길 바랍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사관생도 2학년 합동순항훈련 과정은 국방뉴스에서 생도 바다를 품다라는 기획으로 오는 13일부터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병무청이 내년에 입영할 카투사 1762명을 컴퓨터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공개 선발했습니다. 선발 결과는 2일 오후 5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무청 직원이 0부터 9까지 숫자가 적힌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공 30개를 추첨함 속에 넣습니다. 이어서 자체평가위원들이 공을 뽑습니다. 노란 공 2번입니다. 파란 공 9번입니다. 파란 공 9번을 소지하신 분께서는 해당 색깔의 번호표를 갖고 있던 참관인 6명이 결정됐습니다. 6명이 다시 0부터 9까지 숫자를 뽑고 그 숫자를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8번입니다. 8번을 전산 입력하겠습니다. 선발이 가까워질수록 참석자들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6자리 숫자를 전산에 입력하자 2024년 카투사 선발 대상자 1,762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15,360명의 지원자 중 평균 8.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겁니다. 병무청은 공개 선발에 앞서 외부 전산 전문가를 통해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아들의 합격 소식을 확인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카투사 공개 선발 과정이 매우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성 있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음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적은 세상에 그 기회를 제 아들이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들 축하한다. 선발 결과는 2일 오후 5시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합격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개별 안내와 함께 이메일로 입영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 이행에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카투사로 선발된 인원은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3주간의 카투사 양성교육을 받은 후 주한미군 주요 부대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초임 장교의 자질은 전투력의 수준과도 직결됩니다. 우리 군이 학군 장교의 모집과 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 우수한 ROTC 모집과 양성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권양현 육군학생 군사학교장과 국방위원회 위원, 국방 분야 전문가, 군 간부, 그리고 초급 장교들이 한자리에 모여 프레젠테이션을 경청합니다.
국방혁신 4.0을 반영한 ROTC 발전 방안과 모집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발표가 진행돼서입니다. 육군학생 군사학교 문무대 연구소는 학교 대강당에서 국방혁신 4.0 시대에 걸맞은 우수인재 모집과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 전략이라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세미나에서 다루어지는 우수인력 모집과 양성과 관련된 깊이 있는 연구는 학군 사관을 포함한 여러 양성 과정의 장교를 모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들은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과 해외 리더십 연수의 긍정적인 효과 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중 ROTC 지원 감소 문제를 국가 차원의 장래 지도자 양성과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정책으로 돌파한 미국 ROTC의 선례를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방안이 가장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초급 간부의 획득, 양성에 관한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좋은 의견들과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이 나왔는데 국회, 정부, 또 각 군에서 해야 될 과제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육군학생 군사학교 장교로 복무한 청년들을 사회에 어떻게 연착륙시켜줄지 고민하고 장교 복무가 사회에서 충분한 존중과 예우를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경기도 포천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승진 사격장을 비롯해 국내 최대 규모의 미군 영평 사격장 등 대규모 군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역 주민들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상생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지원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육군 5군단이 1일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일대에서 승진 민군 상생복지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개관식엔 우리군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 미 8군 작전 부사단장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 기념식 수, 파크 골프 시타, 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복지센터는 국방부와 5군단이 2018년 6월 영평 사격장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여 군 장병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됐습니다. 야외에는 파크 골프장과 풋살장을 갖추었고 기존 병영시설을 리모델링한 실내 시설로는 탁구장, 교육장, 세미나실, 숙소 등 다목적 편의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부대는 승진 5군단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센터가 상생과 신뢰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을 훈련장 주변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과 승진부대 장병들이 함께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고 일자리 교육 등을 통해 삶의 보탬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민관군 상생과 신뢰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가군이 함께 체육활동을 즐기며 포천시에서 운영 예정인 일자리 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민관군이 상생과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포천시 범대위원장 또한 축사를 통해 센터가 상생과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대는 승진 민군 상생 복지센터가 민과 군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양영모 해군참모총장이 2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일함대 동해합동 작전지원소와 동해상에서 작전 중인 이지스 구축함을 방문해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양 총장은 적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실전 훈련을 비롯해 육군 해경 등과 합동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동해안 최전방에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호주 해군이 지난달 31일부터 울산 인근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일까지 열리는 훈련에는 우리 해군 4,400톤급 구축함 강감찬함과 3,100톤급 호위함 경남함 등이 투입됐고 호주 해군은 호위함 투움바함, 해상 투객기 포세이돈 등이 참가해 대잠전과 대공전, 전술 기동 등을 하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공군이 2일
사천기지 안창남 문화회관에서 항공우주무기체계의 시험평가와 가망인증 임무를 전담할 시험평가단 창설식을 개최했습니다. 시험평가단은 기존의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시험인증처와 52 시험평가전대 두 조직에서 이뤄지던 계획과 검증 업무를 통틀어 수행해 신규 항공우주 무기체계를 적시해 검증하는 등 K방산의 세계화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육군 시험평가단이 2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수리온 헬기 200호기 무사고 수락시험 비행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수락시험 비행은 제작이 완료된 항공기가 목표한 성능과 품질에 부합하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는 과정으로 행사는 수리온 200호기를 배경으로 1에서 200호기까지의 수락시험 비행 성공을 기념하면서 수리온의 무사고 전력화에 이바지한 유공자와 기관의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확인하시죠.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새벽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 서울, 인천, 경기, 남부 등으로 확대된 뒤에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 영서가 5에서 20mm, 강원 영동, 전라권, 제주도 5mm 내외로 예상이 되고요. 충청권에는 5에서 10mm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일부 중서부 지역은 밤에 나쁨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7도, 강릉이 19도, 대구는 8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원주가 18도, 부산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일요일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뒤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국군 포로 김성태옹이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인생사를 살펴보면 몇 줄의 문장으로 적는 게 송구스러울 정도로 기막힙니다. 김옥은 6.25 전쟁 당시 부상당한 전우를 업고 이동하던 중 박격포 파편을 맞고 포로로 붙잡혔는데 이후 북한에서의 삶은 지옥과 같았다고 회고합니다. 수차례 포로 수용소 탈출을 시도하다 무려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고 1966년 추록 뒤에도 탄광 등에서 수십 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하다가 북한에 억류된 지 51년 만인 2001년 결국 탈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옹의 별세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등은 빈소에 조화를 보내 애도를 표했습니다. 죽어서 현충원에 묻히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던 김성태옹. 고인의 바람대로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조국의 땅에서 편안한 영면에 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